네, 우드와 친해지기. 우드랑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참 정을 안 줘요, 이 우드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우드는 항상 오늘 절 싫어하더라고요. 레슨 들으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그 문제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남자들은 이 우드를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홍진주 프로 어때요? 네, 저도 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 아니, 레슨하는 분들. 레슨하는 분들. 네, 이 그렇죠. 우드 그런 분들이 네,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홍진주 프로도 너무 뭐 베테랑이니까 우드 잘 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지금 우드를 너무 못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아, 저도 파5에서 롱홀 트레일, 투원 트레일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잘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홍진주 프로도 저러니까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방향이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는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으로 네.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좋아. 그러니까 라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 먼 우드고요. 네. 가끔 남성분들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도 이제 우드는 쳐야 될 것 같아서 샀어 이러면서. 그렇죠. 네, 18홀 내내 안 꺼내시고 계속 샀어. 그렇죠. 백에 있는 이러시더라고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보통 그렇고 여자분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자분들은 공통된 문제점이 있어요. 뭐요? 거리예요. 네. 우드를 잘 치는 그렇죠. 분들은 그러니까 스코어가 낮더라고요. 보통은 드라이버를 치시는데 거리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다 우드를 치세요. 그러니까 많이 치시다 보니까 잘은 치셔. 근데 거리만 조금만 더 나가면 올라갈 것 같고 그린 주변에 갈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드, 거리와 방향이 이 골프의 거의 전부인데 거리와 방향 그리고 보너스로 우드를 잘 치시려면 탄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탄도 내는 법까지 이거는 뭐 스윙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제가 필드를 나갔거나 또는 레슨을 할 때 이 부분만 고쳐도 정말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런 꿀팁 딱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드를 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우드를 안 치시는 분들 또는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불안함에서 오는 건데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마음이 급해요. 빨리 이렇게 아. 치는 분들, 내가 원래 보통은 어드레스도 하고 에임도 서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쳐서 좀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그냥 스윙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렬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보통 공 포지션이 이제 우드다 보니까 너무 드라이버처럼 굉장히 많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보다 바깥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내 몸에 이제 덤빈다고 하죠. 쫓아가면서 치게 되면 클럽 헤드가 늦게 나오니까 이제 탑볼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캐스팅이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쳐 갖고 뒷땅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정타를 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공만 딱 맞추시려고 공을 너무 오른쪽에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을 맞힐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내려치게 되면서 탄도가 안 나와서 거리가 안 나가는 그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공 포지션을 잘 놔뒀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 포지션이 좋냐면 자, 내 몸의 가운데 공을 놓고요. 양발에 가운데 공을 놓은 상태에서 공 하나만 왼쪽으로 놔주시면 딱 좋아요. 아. 그러면 보통 롱아이언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드라고 해서 왼쪽 발끝으로 꼭 내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운데에서 공 하나만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볼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공 포지션 잘 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정렬이에요. 이 정렬이 다른 부분은 이 우드는 바닥에 놓고 치는 가장 긴 클럽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클럽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더 뒤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정렬이 아이언보다는 드라이버와 비슷해야 돼요. 우리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드라이버는
약간 우측으로.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죠. 우측으로 네. 기울어지죠. 네.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그래서 우드도 마찬가지인 게 어드레스를 서서 오른쪽 골반,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원래 정렬에서 기울기가 살짝 되는 거죠. 이런 정렬이 잘 돼 있어야지만 내가 백스윙에 들어서 이 뒷부분에서 넓게 들어오면서 클럽 헤드가 쳐지실 자.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헤드가 더 뒤에서 잘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드를 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점검을 하세요. 공 포지션은 가운데에서 공 하나 왼쪽이고, 그리고 내 몸은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방향, 탄도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거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거리는 대부분 세게 쳐야죠. 힘을 반대로 써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힘을 반대로 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을 굉장히 꽉 찌고 가는 분들이 제가 라운드 가면 거의 10분 중에 9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힘을 쓰는 거는요.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내는 데 써야 되는 거지. 내가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는데 힘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면 꽉 잡고 공을 마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내 팔과 거의 똑같은 스피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네요. 나요. 그렇죠. 네.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홍진주 프로는? 지금 엄청난 깨달음의 아였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맨날 스피드 늘린다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통으로 잡고 간다라고 소위 말하는 통으로 움직인다라는 움직이는, 느낌으로 가니까 저는 엘보도 약간 아팠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같은 스윙을 하면 엘보가 아플 수 있는 게 팔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 자, 홍진주 프로 잘 기억하세요. 네. 아시겠죠? 자,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낸다요. 그러니까 백스윙에 들어서 내가 공에다가 힘을 주려고 하면 몸통이 움직이고 팔도 다 같이 가려는 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백스윙에 들어서 그냥 헤드가 제일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도 되고 로테이션이 되면서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목표 방향으로 훨씬 더 빨리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에 들고 헤드를 제일 먼저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확 던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꽉 잡고 가는 스윙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튕겨 나가게 되면서 로테이션도 샷. 되고 헤드 페이스의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은 더 좋냐면은요. 저는 이제 왼쪽 팔꿈치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아까 홍진주 프로가 엘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꽉 잡고 가면은 엘보 쪽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쪽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려면 왼쪽 팔꿈치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왼쪽 팔꿈치가 내 몸 안쪽으로 내 몸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헤드를 더 빨리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헤드가 더 잘 움직여요. 그리고 팔로스루에서는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자, 잡고 가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되죠? 큰 느낌이 나지만 네. 지금처럼 헤드를 먼저 보내는 느낌이 나면 팔로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아지는 느낌이 네. 많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다 짧게 갖고 가도 좋으니까 클럽 헤드를 더 먼저 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거리는 제가 장담하는데 확실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툭 치셨는데 230m가 가네요. 그렇죠. 우드도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스윙의 이론적인 거는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 클럽 헤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에다 힘을 준다라는 느낌보다 로테이션 시켜서 헤드를 제일 먼저 빨리. 근데 이현 프로 저는 네. 지금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 필드에 나가면 어쨌든 샤프트가 길고 네. 그다음에 필드 그 페어웨이에서 쳐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그렇죠. 맞아요. 그 임팩트가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느낌이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공에다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처럼 그냥 클럽 헤드를 던지고 로테이션이 잘 되면 자동으로 임팩트가 만들어지면서 거리가 나가야 돼요. 그거를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힘을 탁 줘갖고 공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헤드를 보냈는데 나가네? 이렇게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자꾸 팔로우 쪽이 짧아도 좋으니까 로테이션 시키면서 뭐만 기억을 하면 된다? 헤드가 가장 먼저 지나간다. 또는 가장 먼저 나간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도 역시 약간 불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드를 쳐야 되는데 우측에는 오비가 있고 왼쪽에는 해저드가 있고 네. 페어웨이는 요만큼 좁아 보이는데 한 그래도 180m는 좀 쳐야지 그래도 서드샷을 칠 수 있는 그런 파5에 있었을 때 이런 불안감이 오니까 내 몸의 움직임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움직임. 불안하면 저는 좀 템포가 빨라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아. 네. 심리적인 부분들이 불안함이 오는데 천천히가 되는 사람들은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불안하게 되면은 내 몸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빨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꾸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페어웨이 놓고 뭐 오비가 있고 해저드가 있고 뭐 똑바로 쳐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체는 거의 고정이 돼요. 그리고 상체는 엄청 일어난다든지 또 엄청 빨리 목표 방향으로 자꾸 내 몸이 더 던져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윙이 훨씬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템포가 사실은- 빨라져서 그렇군요. 네, 사실은 반대로 돼야 돼요. 상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체가 움직이고 상체는 정면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결국 방향성을 책임지는 거는 내려오는 궤도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클럽 페이스에 어디에 맞냐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타를 맞는데 방향성이 스퀘어로 맞는데 방향성이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물론 거리가 좀 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에 맞게 되면은 우리는 방향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퀘어를 잘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공이 맞았을 때 하체는 좀 움직여야 되지만 상체는 최대한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쳐줘야지만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체가 급한 게 아니라 하체가 좀 급해져도 상체는 정면을 계속 이렇게 사수해 줘야지만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스윙이 좀 짧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는 조금 짧아질 수 있겠지만 상황이 네. 뭐 180은 쳐야 되고 그리고 또 오비가 있고 해저드가 있고 벙커가 있고 막 좁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샷을 내는 것보다는 거리를 조금 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하체 움직이면서 상체를 좀 더 지키고 이렇게 방향성을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스퀘어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정말 똑바로 가네요. 네, 진짜 똑바로 가요. 네. 저는 실제로 라운드를 나가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최대한 상체의 움직임을 줄여요.
백스윙 때는 여유 있게 가더라도 네. 다운스윙 때는 최대한 계속 정면, 즉 공 방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네. 물론 얘가 안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윙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돌겠죠. 당연히 돌지만 정면을 사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치고 돈다라는 느낌으로 정면을 최대한 사수를 하게 되면 방향성은 확실히 좋아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꼭 지키시면 방향성이 좋아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죠? 탄도. 탄도가 아까 정말 이현 프로가 잘 맞으니까 탄도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탄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우드도 마찬가지지만 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쓰더라도요. 탄도가 좋지 않으면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제가 똑같은 힘으로 공을 던질 거예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하나는 이 방향으로 던졌고요. 위쪽으로요. 하나는 가운데로 던졌고요. 하나는 낮게 던졌어요. 네. 자, 그럼 어느 게 멀리 나갈까요? 가운데 포물선이 제일 많이 가겠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그럼 안 결국 된다는 이제 우드의 탄도가 또 거리와 연관이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있겠네요. 거죠. 근데 대부분 탄도가 높아서의 문제점들은 3번 우드나 5번 우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냥 제일 싫은 게 뱀샷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샷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드의 탄도가 잘 안 나올까요? 우드를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샷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샷을 하다 보니까 우드를 아이언처럼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드는 쓰러쳐라. 쓰러쳐라. 아이언은 찍어쳐라.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내려오는 각도에 대해서 사실을 풀이를 한 건데 네. 보통 우드를 쓰러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클럽이 길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좀 더 뒤쪽에서 접근을 해줘야지만 탄도가 나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바닥을 쓰러치듯이 클럽 헤드를 쓰러치듯이 우드는 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이언은 아무래도 조금 짧다 보니까 이 예각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 쳐지겠죠. 네. 그래서 좀 찍어쳐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드를 그렇게 치다 보니까 찍혀 맞으면서 탄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우드를 쳐야 되는데 뭐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또 그린 앞에 막 벙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탄도가 나와야지만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샷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이언처럼 공을 치게 되면 아우, 안 이렇게 뜨네요. 찍어치면 뭐 네. 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거리가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클럽 헤드가 아무래도 가파라지게 되면은 뒤쪽에서 내려오면서 치지 못하니까 탄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탄도를 좀 내기 위해서는요. 손목을 사용해야 돼요. 손목이요. 네, 손목을 좀 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탄도가 안 나올 때는 백스윙에 들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탄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물론 탄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탄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위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내려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클럽 헤드가 좀 더 뒤에서. 그렇죠. 뒤에서 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 들어서 손목을 좀 더 사용을 해갖고 뒤쪽에서 풀어치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탄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야, 탄도 보세요. 굿샷. 엄청 높게 가죠. 와. 드라이버 아니에요? 네. 티해놓고 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렇게 와. 훨씬 더 공의 탄도가 네.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드를 칠 때는 임팩트 할 때 우리가 아이언은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다운블로를 막 신경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신경을 아예 안 쓰면 되겠네요. 저는 아예 안 써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또 무엇인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이 우드는 되게 좋은 질문하셨는데 바닥에서 치는 가장 긴 클럽이죠. 네.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순간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빨리 오려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라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자,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클럽이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도 되죠. 네. 근데 클럽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움직여도 이 클럽 헤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짧았을 때는 여기서 요만큼 움직여도 헤드가 앞에 오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얘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헤드가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클럽들보다는요. 그래서 탄도를 이용을 할 때는 손목을 좀 더 사용을 해서 뒤에서 좀 더 풀어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게 되면 샷. 훨씬 더 탄도가 높이 뜨고 공을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시원하게 잘 날아가네요. 네. 오. 그러면 이제 벙커나 그런 앞쪽 오르막이거나 했을 때도 충분한 거리를 내실 수가 있으니까 거리, 방향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리커버리를 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리 뭐였죠? 헤드를 방향. 네. 먼저 보내라. 보내라. 그렇죠. 그리고 방향이 문제신 분들은 뭐였죠? 몸을 정면 몸을 쪽으로. 정면. 정면을 사서라. 네. 그리고 네. 좀 탄도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좀 손목을 푸는 살짝 느낌으로. 풀면서. 그렇죠. 네. 아유,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서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내가 좀 거리가 안 나가 그러면 그 팁, 또 방향이 안 좋아 하면 또 정면 팁, 또 탄도가 안 나와 하면 손목 팁 좀 사용을 해보시고 라운드를 나가셔서 우드와 아주 각각 각별한 사이가 돼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 홀 롱홀을 만났을 때 저희가 세컨으로 우드를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석인 님께서 질문을 주셔서요. 자꾸 땅을 칠까 봐 의식을 하게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땅을 치는 걸 의식하지 않고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우드를 네. 칠 때 너무 어, 무섭거든요. 네, 그 맞아요. 땅을 네. 친다는 게 뒷땅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뒷땅을 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손목이 빨리 풀려서예요. 그게 가장 커요. 뭐 물론 스윙을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제 뒷땅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의 포인트는 공이 아니라 목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윙이 어떻게 됐든 공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따라서 땅을 칠 수도 있고 공이 맞을 수도 있고 공 위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갖지 말고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들던 헤드가 목표 방향, 즉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또는 보내야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 쪽보다는 헤드가 지나가면서 맞기 때문에 땅을 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라 이런 연습도 좋아요. 내가 어드레스를 해서 공을 치지 않고 아까 백스윙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팔로우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보내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공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땅을 안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